한국에서 노후를 꿈꿨지만 67세 귀국 한인의 예상 박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은퇴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꿈을 꿔왔던 분들이 많았어요. 막연히 한국이 살기 좋다, 한국에선 노인 복지도 잘 되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게다가 고향이니까 외로울 일도 덜할 거고 언어 소통이 막히는 일도 없을 테니 훨씬 편안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67세가 되어서 귀국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얘기를 우연히 듣고 나서 내 생각과 현실이 꽤 다를 수 있겠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면서 한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여러 사례와 지인을 통해 들은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드리니 너무 엄격하게 따지진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진짜 현실은 이렇더라라는 생생한 후기가 중요하잖아요. 혹시나 지금 해외에서 생활 중이거나 혹은 국내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막연한 기대감과 예상 박현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당연히 정서적 편안함이겠죠? 어릴 때 뛰놀던 골목이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말이 통하는 친구, 가족이 있고 또 한국 음식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남들 다 가는 병원도 좀 낯설고 일상적인 대화가 통하기도 쉽지 않고 문화 차이도 극복하기가 점점 더 벅차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은퇴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이 최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67세가 되어 실제로 귀국을 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향이긴 한데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계속 바뀌고 특히나 요즘엔 세대 간 문화 차이, 새로운 기술 변화, 또 빠른 생활 패턴 등등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어서 오히려 고향에 살면서도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보장 제도도 기대했던 만큼 완벽하지는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나눠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2. 사례 1. 예상 밖의 경제적 부담. 한국이 살기 편하지 않냐? 연금 타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귀국해보니 생활비, 특히 주거비가 만만치 않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은 물가가 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10년, 20년 사이에 한국의 물가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제가 아는 67세 귀국 한인분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401k 같은 퇴직연금 그리고 소셜연금도 좀 받으셨대요.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물가가 싸니까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겠지라고 믿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서울이나 경기권 근교 아파트 전세 가격을 알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내가 은퇴해 있으니 이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전세를 얻기도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병원비나 생활비도 옛날에 본인이 떠났던 시절이랑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건강보험 혜택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연금소득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치료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부담이 생기기도 하죠. 또 가끔 치과나 한방치료 같은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큰데? 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서울보다는 지방 쪽 작은 아파트를 택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생활비가 계속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소한 비용까지도 쌓이다 보면 내가 이래서 한국에 돌아온 건가 싶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네요. 확실히 은퇴 자금을 미리 좀 더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공적사적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한국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3. 사례 2. 건강 문제와 복잡한 의료제도. 두 번째 사례는 의료제도와 건강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 한국 병원 시스템은 빠르고 응급실도 잘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 병원은 매우 바쁘고 복잡하기도 해요. 환자도 많고 예약도 복잡하고 의사를 오래 만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오히려 한번 진료받으려면 줄을 서거나 여러 과를 옮겨 다니거나 예약이 꽉 차서 한두 달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제가 들은 67세 귀국 한인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해외에서 쭉 살다가 한국의 빠른 진료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한국은 MRI도 빠르게 찍고 대형 병원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며 장점을 듣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고 또 대학 병원에서는 유명하다는 교수님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잠깐 진료하고 끝나버리니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은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겪은 어려움 중 하나가 건강보험 가입 절차였어요. 오래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은 귀국 후 일정 기간을 거쳐야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꽤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미리 몰랐다가 아니, 이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적잖이 당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병원은 싸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정말 편리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너무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꼼꼼한 상담이 부족한 점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보험료 치료비 계산이 복잡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 사례를 들으며 저도 만약 귀국을 생각한다면 건강보험 시스템부터 확실히 알아봐야겠구나 싶었어요. 혹은 본인이 해외에서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4. 사례 3. 예상치 못한 문화관계의 벽. 마지막으로 문화와 인간관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요. 사실 한국어가 편하니 돌아오면 외로움 없이 즐겁게 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삶의 리듬도 달라지고 사고방식도 조금씩 변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문화라든지 빨리빨리나 집단주의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 지인의 친구분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이분은 60대 중반에 캐나다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귀국하셨는데 처음엔 너무 반가웠대요. 거리마다 볼 수 있는 한글 간판에 사소한 것까지 대화가 통한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점차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늘어나면서 내가 아는 문화와 다르다 싶은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한국에서는 모든 모임이 잡히면 즉흥적으로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나와 하고 부르거나 가족끼리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이분은 캐나다에서 살 때처럼 미리 약속을 잡고 개인적 공간을 존중해주는 스타일에 익숙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자주 벌어지는 오늘 당장 밥 먹자 식의 초대나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같은 식의 압박이 꽤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게다가 동창 모임이나 친인척 모임에 참석하면 적잖은 회비가 들고 점점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함께 쌓인 거죠. 결정적으로 이분이 느낀 건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나를 외국물 먹은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하는 점이었대요. 미묘하게 소외감이 들고 예전 친구들과 공감대가 예전처럼 잘 맞지 않고 대화 주제도 다르고 씀씀이나 가치관도 달라서 이거 괜히 돌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귀국을 후회한다기보단 더 일찍 돌아왔으면 적응 기간이 짧았을 텐데 너무 늦게 귀국해버려서 한국에 다시 적응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 내게 맞는 계획과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힘들다, 가지 마라가 절대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향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돌아오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줄줄이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집값 전세월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연금이나 예적금으로 커버가 가능한 금액인지 미리 따져보기. 건강보험 의료 시스템 해외 거주 경력자라면 건강보험 가입 시 혜택이나 보험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 도움받기. 진짜 막상 진료받아야 할 때 자신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기. 문화 적응 가족, 친척, 친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건지, 또 한국에서 중요시되는 모임 문화나 인맥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기. 그리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특히 오래 해외 생활을 하셨다면 그동안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해도 한국은 분명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가령 IT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등 전부 앱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늘었는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 처리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 관계가 바쁘게 돌아가서 속도감을 못 따라가면 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6. 정리하며 아는 만큼 편해질 수 있는 곳, 한국.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만큼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편의점, 배달, 교통, 병원, 인터넷 웬만한 건 다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한국 특유의 정과 유대감이 주는 따뜻함도 분명 존재하고요. 다만 이 모든 게 본인에게 맞는지는 철저히 따져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심리적 준비를 꼭 하고 와야 마음이 덜 상하고 적응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내 고향이니까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노후를 꿈꿨지만 67세 귀국 한인의 예상 박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 역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뿌리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디에 있든 실질적인 준비와 정보가 전부다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귀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참고해서 실패나 당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시 사전에 발품 팔아서 정보 수집하고 재무 계획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해놓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을 편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선 꿈만 꾸기보다 현실과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뭔가 막연히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솔직히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노후를 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